매달 월급날만 되면 통장에서 쑥 빠져나가는 돈, 바로 건강보험료죠. 다들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오늘 제가 합법적으로 이 건보료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꿀팁들을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7.19%. 이게 뭐냐면요. 바로 2026년에 우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율입니다. 작년보다 또 올랐어요. 월급 명세서 볼 때마다 진짜 한숨만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지갑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진짜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갈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건보료가 도대체 왜 자꾸 오르는 건지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퇴직하신 분들 또 소득이 좀 줄어든 분들을 위한 전략, 그리고 가족 찬스를 쓰는 법까지, 마지막으로 자산가들을 위한 특별 팁이랑 전체 요약까지 쭉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부터 알아야 하는 게 순서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도대체 왜 우리 건보료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 집어 드리면 크게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그냥 보험료율 자체가 올라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피부양자, 그러니까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그 자격심사가 엄청 깐깐해졌어요. 특히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다? 그럼 그냥 바로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처럼 그냥 직장 다니는 자녀 밑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해결책 들어갑니다.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최근에 은퇴하신 분들.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지옥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가 확 뛰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맞을까봐 다들 걱정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이 제도를 무조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건데요. 이거 정말 꿀 제도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퇴직하고 나서도 최대 3년까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내던 그 보험료 수준으로 계속 내게 해주는 거예요. 지역가입자는 집이나 토지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어서 부담이 확 늘어나는데 이걸 잠시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 그런 셈이죠. 물론 공짜는 없죠.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은 직장 가입자였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딱 2달,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딱 받잖아요. 그날로부터 2달 안에 신청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 기간 놓쳐서 땅을 채고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휴대폰 캘린더에 바로 알람 설정해두세요. 진짜로요. 자, 여기서 진짜 실전 꿀팁 하나 나갑니다.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더 싼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내 재산 상황에 따라서 그냥 지역 가입자로 내는 게 더 저렴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무조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임의 계속 가입하면 얼마고 그냥 지역 가입자로 있으면 얼마인가요? 이 두 가지를 꼭 비교해보고 더 싼 쪽으로 선택하셔야 현명한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퇴직자분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좀 힘들어져서 소득이 확 줄어든 분들을 위한 맞춤 전략입니다. 원래 건보료라는 게 작년 소득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올해는 장사가 안 돼서 소득이 반토막 났는데 작년 잘 벌 때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이거 진짜 억울하죠? 그쵸? 바로 이럴 때 쓰는 비장의 카드가 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말 그대로 저 지금 힘드니까 지금 소득에 맞춰서 보험료 다시 계산해주세요 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폐업했다 혹은 소득이 이만큼 줄었다는 걸 증명할 서류만 딱 떼서 공단에 내면 끝.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스피드입니다. 이거 늦게 신청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억울하게 더 냈던 보험료 단돈 10원도 못 돌려받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었다 싶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그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도에 진짜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상반기에 너무 힘들어서 조정을 신청했어요. 근데 하반기에 갑자기 대박이 나서 작년보다 돈을 더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다음에 11월에 그동안 깎아줬던 보험료를 한 방에 토해내는 어마어마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소득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 싶으면 이건 정말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팀전입니다. 우리 가족을 활용해서 건보료를 절약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잘만 쓰면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피부양자 등록. 이건 소득이 별로 없는 분들한테 최고의 방법이죠. 조건만 맞으면 직장 다니는 가족 밑으로 쏙 들어가서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영원.
반면에 두 번째, 가족 직원 등록은 재산이 좀 있는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한테 유리한 카드예요. 가족을 내 직원으로 등록해서 재산에 매겨지는 비싼 지역보험료 대신 월급 기준으로 매겨지는 훨씬 저렴한 직장보험료를 내는 거죠. 물론 둘 다 주의할 점은 있어요. 피부양자는 소득 기준을 정말 칼같이 지켜야 하고요. 가족 직원은 절대 유령 직원이면 안 됩니다. 진짜 일했다는 증거 확실하게 남겨놔야 나중에 탈이 안 납니다. 이번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이나 해외에 좀 오래 나가 계실 분들을 위한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특별 팁 두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가분들 주목하세요. 절세 계좌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ISA 계좌 아시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건보료 계산할 때 아예 포함이 안 돼요. ILP 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그냥 합법적으로 소득을 숨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해외에 3개월 이상 나가신다고요? 그럼 출국하기 전에 꼭 신고해서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추세요. 안 내도 돼요.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 병원 관리 생기기 전에 다시 살리기만 하면 끝. 아주 간단하죠? 와,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죠. 아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뭘 해야 하지?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전략이 뭔지 한눈에 딱 보이도록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왔습니다. 자, 이 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퇴직자다? 그럼 임의 계속 가입을 기억하시고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거. 소득이 줄었다. 그럼 조정 신청을 하되 소득이 다시 늘면 폭탄 맞는다는 거. 가족 중에 직장인이 있다? 그럼 피부양자 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내가 사업자다? 그럼 가족 직원 카드 한번 만져보시고요. 금융자산 많으면 ISA, IRP. 해외에 나갈 거면 출국 전에 정지 신청. 각 전략별로 가장 중요한 함정까지 같이 적어놨으니까 이 표는 꼭 캡처해 두세요. 물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각자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는요, 꼭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 보시거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도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